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의 인기에 힘입어 고려시기 인물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드라마의 초기 스토리를 견인해가는 카리스마 넘치는 무장 강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사극은 어디까지나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창작된 픽션입니다. 따라서 드라마에서 묘사된 강조의 이미지는 진짜 강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강조는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려거란전쟁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고려거란전쟁에서는 강조가 선굵은 무장으로 나타나고 드라마 천추태후에서는 스피어마스터급으로 창을 다루는 압도적 무력의 보유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료에 따르면 강조는 문관이었습니다. 여진정벌을 이끌었던 윤관도 문관이었고 귀주대첩의 지휘관 강감찬은 아예 전쟁 경험조차 없는 행정관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관인 강조가 고위 군사 지휘관이었다는 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강조는 목종의 절대적 신입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증거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북면 도순검사라는 막강한 군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는 거란 및 여진으로부터 북방을 방어하는 중요 보직이므로 확실하게 능력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임명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역심을 품는다면 빠르게 수도 개경으로 진군할 수 있는 서경에 강력한 군권을 지닌 채로 머무는 보직이라는 점에서 임금의 심임이 없다면 임명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둘째, 김치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목종이 강조를 호출하여 자신을 호위하라고 명령했다는 점입니다. 불안한 전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임금이 호위를 맡길 수 없습니다. 강조는 목종대에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승진했다라는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목종에게 신임과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변 직전까지 강조는 목종에 대한 강력한 충심을 보였습니다. 애초에 강조가 군사를 일으켰던 이유도 목종이 시해당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는 김치향 일파의 모반 시도 및 방탕했던 목종의 실정 등으로 고려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울러 김치향의 사병 집단에게 목종이 포위당하고 훗날 현종이 되는 대량 원군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혼란에 빠진 고려를 구하기 위해 강조가 정변을 결심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김치향 일파가 과도한 욕심을 부렸던 것은 사실이고 목종의 측근인 유행관 등의 전횡으로 인해 국기가 문란해지고 이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많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료를 살펴보면 사실 목종은 김치향 일파에게 몰려 심각한 위기에 처하지도 않았고 대량 원군도 지속적으로 목숨을 위협받았던 건 아닙니다. 게다가 목종은 국정을 내팽개친 방탕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목종은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북방의 방어에 상당한 공을 기울였고 국가의 체제 정비와 인재 등용에 노력했던 군주였습니다. 목종은 김치향 일파를 제거할 힘을 갖고 있었으나 다만 어머니인 천추태후의 심기를 거스르기 싫어서 참았을 뿐이라는 여러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목종이 대량원군을 데려오라고 100여 명의 군사를 보내자 김치향이 이 일을 알게 되었으나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여러 날 동안 눈치만 보면서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김치향 일파가 실제로 군사반란을 실행했다는 기록은 없으며 다만 목종의 건강이 약화되자 변란을 도모했다는 정도만 사료에 드러날 뿐입니다. 그리고 김치향 일파가 진짜 대량원군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면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차례 자객들이 방문했지만 주지 진관이 대량원군을 토굴에 숨겨두고 놀러나갔다고 둘러대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진무구한 자객이 놀러나갔다고? 그럼 다음에 와서 죽여야겠네? 하면서 돌아갔을까요? 대량원군은 6년 동안이나 호위병도 없이 신열사에 방치되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암살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량원군을 죽일 경우 그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에 손대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대량원군이 목종에게 서신을 보내 독이 든 음식을 보내는 등 자신의 신변을 위협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자 그제서야 목종은 군사들을 보내 대량원군을 보호했습니다. 이는 그 이전까지는 대량원군의 신변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치향 일파의 야욕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목종은 본인의 건강이 악화되자 만약을 대비하려고 강조를 개경으로 호출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안전하게 대량원군이 다음 임금이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강조를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목종의 강조 호출은 김치향 일파의 반란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런 징후가 심각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목종의 건강 악화를 틈타 혹시라도 대량원군을 해치고 천추태후와 김치향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후계자로 삼지 않을까 우려했던 겁니다. 강조는 김치향과 유행관 등을 몰아내야 고려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목종이 있는 한 함부로 그들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목종이 이미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고 강조는 이제 마음 놓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제거하려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다 목종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내친 김에 뽑았던 칼을 휘두르며 정변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치환과 유행관을 죽인 것에 멈추지 않고 결국 목종까지 시해하게 되었습니다. 강조는 이렇게 역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위 찬탈 등 개인의 야욕을 위해 정변을 일으킨 게 아니라 고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변 이후 여러 병사들이 강조를 향해 만세를 불렀는데 강조가 놀라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왕위를 계승하실 임금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이 무슨 얘기냐 라고 했다는 고려사 및 고려사 전료의 기록입니다. 당시 대량원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던 중이었고 강조는 다음 임금은 자신이 아니라 대량원군임을 명확히 했던 것입니다. 둘째, 정변 이후 강조의 행보를 보면 자신이 요직에 올라 주요 권력을 장악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를 통해 자기 세력의 영달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력을 활용하여 빠르게 전국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거란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거란이 침략해오자 직접 지휘관이 되어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주된 책임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셋째, 비록 거란에게 패배하고 사로잡히는 굴욕을 겪었습니다만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고려의 장수로 죽었습니다. 더불어 양교와 김숙흥 등 강조 휘하의 무장들 또한 권력 욕구가 아니라 국가를 수호한다는 무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했습니다. 강조의 정변은 거란이 2차 침입을 해오는 명분이 되었으며 그가 통주전투에서 패배한 까닭에 고려는 망하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래서 강조는 역적이자 망국의 주범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강조 휘하 무장들의 활약으로 인해 거란의 2차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강조 세력들은 대부분 전사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이전에 고려를 어지럽히던 김치향일파와 유행관 등은 이미 강조에게 제거되었습니다. 그 덕에 기반이 약했던 현종은 정적이 모두 사라진 찬스를 맞이했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왕권을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현종은 고려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인물이며 고려 전성기의 시작을 현종 즉위로 간주합니다. 강조의 정변 덕에 고려는 잠시 혼란을 겪었지만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강조는 분명 역적이지만 고려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던 충성스러운 역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역으로 인해 고려는 시련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고려의 역적이자 충신이었던 강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역사멘터리가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